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인근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주 방위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 이후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가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LA 엘카미노 리얼 차터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I can breathe라는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살해 협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USC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난 20일 개강 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USC에서는 1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제 실시한 테스트에서 19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었다고 USC는 밝혔습니다. 2020 센서스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이번 주말 타운에서 다양한 캠페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노라가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사망했고 8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실직자 수는 2주 연속 1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 인수전에 가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당분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직 재지명 수락 연설에 맞춰 대대적 협공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피부를 태우는 극초단파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전면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전격 채택했음에도 기술기업 주가가 후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기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인 미네폴리스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주 방위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네폴리스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미네폴리스 시내에 수백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폭동, 약탈, 방화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는 삭스포 스윕스 그리고 고급 매장을 약탈하고 브리티시 펍에 불을 질렀으며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 건물 유리창을 깼습니다. 또 경찰을 향해 폭죽과 빈병을 던졌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극성 시위자 5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다리아 아라돈도 경찰총장이 소문과 관련해 흑인 살해 용의자가 미네폴리스의 유명 쇼핑몰 니콜렛몰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발표하고 사건 발생 90여 분 만에 현장 인근 CCTV를 공개했지만 격렬 시위와 폭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CCTV에는 용의자가 어깨너머로 뒤를 본 뒤에 총을 꺼내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경찰관 중 1명이 용의자의 총을 발로 밀어낸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시카고에서도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대규모 폭동과 약탈로 비화한 바 있습니다. 아라돈도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뒤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과 파괴적 행동들로 인해 비극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비무장 흑인이 어린 새아들 앞에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 이후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가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은 오늘 커노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 심야 시위가 열렸지만 전날까지 계속됐던 소요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전처럼 거리를 행진했지만 법원처럼 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시위 때처럼 벽돌이나 화염병 투척도 없었고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날까지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커노샤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위대와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백인 자경단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날 자동 소총 사격으로 시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자경단과 함께 활동했다는 비판이 확산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스콘신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를 새 아들 앞에서 총격해 중태에 빠지게 만든 경찰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블레이크의 등에 대고 7차례 방아쇠를 당겼던 경찰의 이름이 러스틴 셰스키이며 커누샤에서 7년간 근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블레이크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수사부가 블레이크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서 흉기를 발견했다면서 사건 당시 블레이크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시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이크의 차량에서 해당 흉기 이외에 다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블레이크가 경찰관에게 언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렸는지, 왜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피격 사건의 동영상을 유포했던 남성은 경찰관들이 흉기를 내려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USC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USC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개강 후 닷새 만에 USC에서는 1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제 실시한 테스트에서 19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눈 깜짝할 새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학생들로 USC는 대면 수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확진자 증가는 대면 수업 때문보다는 캠퍼스 밖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사교 모임 때문이라며 교내 사교 클럽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95 마스크를 일회용이 아닌 3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UCLA 연구진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N95 마스크는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스코비2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마스크로 일회용으로 제작됐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스코비2 바이러스에 노출된 N95 필터를 과산화수소로 증발 소독하거나 158도가 넘는 열 혹은 70%의 에탄올 스프레이로 소독하는 방법, 자외선을 쬐어 소독한 결과 바이러스가 전부 박멸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N95를 재활용할 때 코와 입을 정확히 가릴 수 있는 틈새가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서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재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대상자를 축소하는 새 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개정한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대해 이 지침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부정확한 추정을 하도록 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실 이 무증상자 전파는 큰 걱정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새 지침을 논의한 회의가 열렸을 당시 나는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한 상태였으며 새로운 검사 지침과 관련한 논의나 숙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코로나19 검사 지침이 파우치 소장은 물론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FDA 국장 등과 함께 논의한 끝에 나온 것이라는 브렛지로 보건복지부 차관보의 발언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1,000를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렌트비를 마련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 확인 방법은 컨택트 트레이서를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는 Right to Recover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집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2주일에 약 $1,200, 4주에 약 $2,250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도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진단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할 경우 $1,250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말 의회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0 센서스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이번 주말 타운에서 다양한 캠페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타운 내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LA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 한인 단체들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 토요일에는 LA 한인회와 KYCC, A3피콘, 화랑청소년재단 등이 협력해 캐러밴 행사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LA 한인회에서 시작되는 이 행사는
정치인들과 한인, 아시아계 단체들이 두루 참여해 오프닝을 가진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타운에서 시작해 리틀 방글라데시, 타이타운, 차이나타운, 롱비치, 캄보디아 타운을 차례로 주민들에게 센서스 참여 동료를 위한 플라이어를 나눠줍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LA 한인회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회 주차장에서 센서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을 맞아 1대1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날 한인회를 방문해 센서스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에게 센서스 마크가 그려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이 지급됩니다. 현재 2020 센서스 전국 응답률이 평균 64.6%, LA 카운티 응답률이 평균 62%인데 반해 한인타운은 52.9%밖에 머물러 저조한 상황이라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장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권리,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모든 게 통계에 의해서 실행하는 게 미국의 행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투표 못지않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인들의 이익을 우리가 찾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LA 한인회와 화랑 청소년 재단이 협력해 비접촉 도어-투-도어 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센서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LA시에 거주하는 5천여 한인 가구를 방문해 센서스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도어 태그를 문고리에 걸어놓아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도여진 화랑청소년재단 학생 대표입니다. 저희 화랑청소년재단 학생들은 현대 미국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의료, 복지가 교민분들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직접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화랑 봉사자들이 거주하시는 댁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설명과 작성 방법 및 우편 발송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신청 마감 날짜는 9월 30일이며 참여는 웹사이트 2020census.gov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LA의 엘카미노 레알 차터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가 9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I can breathe라는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I can breathe는 지난 5월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 가운데 죽은 조지 플로이드가 죽기 전 한 말로 현재는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문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의 티셔츠를 보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일부 네티즌들이 비판을 넘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학부모는 학생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만 배워야 한다라며 교사의 사진을 찍어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딸과 함께 집으로 피신했으며 법원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이에 분개한 LA 교육부 산하 교사 수백 명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으며 학생 100여 명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LA 교원 노조 대표는 엘카미노 레알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한 것이라며 누구든 그러한 협박을 받으면 안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강경책을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증가하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맞서 LA 카운티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특별 핫라인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인종증오범죄 척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인종증오범죄 대처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LA 대증오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211 전화 핫라인을 통해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11 신고 전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한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창동 순두부 창업자인 고 이희숙 대표의 부고 기사를 싣고 그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난소암 투병 끝에 향년 61세로 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생전에 이 대표는 요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 양념을 시험하느라 주방에서 여러 날 밤을 새웠다며 이런 노력이 미 전역 12개 도시 13개 지점의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를 이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씨의 요리 그 자체가 미국의 문화 현상과 같은 것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고인이 세운 북창동 순두부는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은 물론 유명 스포츠 스타와 영화 배우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명소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일시 해고된 직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남은 직원들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수당을 주는 등 직원 복지에도 애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일단 업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당초 8월 30일부터 직원 13,000여 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지출 예산 절감과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20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말까지는 직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연방의회로부터 12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전체 직원의 70%에 대한 무급휴가 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혀 오는 9월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날 지출 예산 절감으로 직원의 무급휴가는 막게 됐지만 전체 부서를 막론하고 업무 처리 시간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이한삼 변호사, 메디케어 HMO 환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검진 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차민영 내과,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문 발제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 바이든이 지난 47년간 가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지난 4년을 보냈다고 연설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1972년 연방상원 의원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내는 등 지금까지 미국에 끼친 피해가 막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4년을 보냈다는 식의 공격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권자들이 이전 어떤 때에도 두 정당, 두 비전, 두 철학, 두 의제 사이에서 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7일에서 20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여러분은 그들의 어젠다에 대해 어떤 말도 거의 듣지 못했다며 이는 그들이 어젠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어젠다는 이제까지 주요 정당 후보가 내놓은 가장 극단적인 조합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바이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연사들이 전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를 암흑의 시절로 규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을 놓고 맹공을 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또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로 대표되는 민주당 진영을 사회주의, 급진 좌파라고 규정하고 향후 이념적 공격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공화당은 단결돼 있고 단호하며 수백만 명의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 미국의 위대함과 미국인의 올바른 마음을 믿는 누구라도 환영할 준비가 된 채로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화당 전당대회의 주요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갈했습니다. 또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과잉 총격을 당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응원하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백악관에서 열릴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에 대해 융단 폭격을 가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선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고수해왔던 모든 기본 규칙과 원리들을 휘두르고 있다며 그는 백악관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현재 가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주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을 들어 현장 방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위스콘신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토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어떤 토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나는 미국 대통령이 진실, 증거, 자료, 사실과 연관된 방식으로 처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트럼프와의 대화도 미국 대통령직에 관한 논쟁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할 때 발언하는 클린턴 후보의 뒤로 가서
어슬렁거리는 등 무대 장악을 위해 위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을 거론하며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스토킹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육선 상원 의원에 2차례 부통령까지 지냈지만 토론 능력이 약하고 실언도 잦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MSNBC와 인터뷰에서 토론을 하는 동안 현장에서 팩트 체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다소 병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9월 29일 오하이오주, 10월 15일 플로리다주, 10월 22일 테네시주 등 3차례 TV 토론에서 맞대결합니다. 10월 7일에는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유타주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직 재지명 수락연설에 맞춰 대대적인 협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3일간의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비교적 대응을 자제하며 전략적 침묵을 보이던 이들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연설을 몇 시간 앞두고 선제적 맞불을 위한 팀플레이 작전을 펼치며 자신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융단 폭격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극적인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해온 전사 해리스 상원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연설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비판에 할애하며 거침없는 돌직구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후보 지명 당시를 빼고는 첫 본격적인 무대 데뷔였던 이날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일에 맞춘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코로나19 대응 실책을 문제 삼으며 중국이 팬데믹 초창기에 국제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었을 때 중국에 맞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트럼프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공화당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의 자아를 달래주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직무에 대해 실패했으며 여러 위기의 시대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여전히 계획이 없다고 강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인 로라가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는데 아직 피해 집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학 공장 화재까지 일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속 240km 4등급 허리케인의 위력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대형 자동차가 속절없이 넘어가고 재난 현장을 보도하는 기자 옆으론 번개가 내리꽂힙니다. 허리케인의 아람들이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건물 지붕은 날아갔습니다. 인적 끊긴 마을은 폐허입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주를 휩쓴 허리케인은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줄었지만 아직 위험하다고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70만 명 넘는 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We lost electricity about 2:30. I looked at my street about 4 blocks from here. They had water on it. I was really nervous.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쳐 한 명이 숨진 것 외에는 피해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선 허리케인으로 화학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루이지애나 해안은 화재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염소가스 유출이 우려돼 주민들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에어컨도 모두 끄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을 찾아 허리케인 대책을 챙겼습니다. 허리케인의 연기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당분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도 한동안 용인한다는 건데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상승률 정책기조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채택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물가상승률 2% 목표를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 평균을 2%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상한이 아닌 평균치로 조정해 상승률이 2%가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2%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Inflation that is persistently too low can pose serious risk of the economy.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온 연준의 30년 전통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밝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만 6천 건, 3월 한때 687만 건까지 치솟은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 안정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People who worked in those industries will struggle to find work, and again, we need to support them. 따라서 저금리를 통한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부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피부를 태우는 극초단파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8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당일 소집된 국토안보부 간부회의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은 극초단파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극초단파 무기는 20년 전 군이 군중 해산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극초단파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 무기에 노출된 사람은 피부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와 실용성을 둘러싼 논란 탓에 극초단파 무기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회의 참가자들도 극초단파 무기를 배치하자는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를 이끌었던 키어스천 닐슨 전 장관도 극초단파 무기 배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뒤 다시는 이 무기를 회의에서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당시 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부 교회들의 방역 비협조와 집단 감염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개신교도 대면 예배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또 방역이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를 대표한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방역 인증 마크를 주거나 좌석수에 따라 인원을 소규모로 나눠 예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감염병 예방법을 따라달라며 당장은 불가하고 감염병 시대 종교 활동에 대해선 추후 여러 종교들과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개신교계의 만남은 코로나 방역에 일관된 공감대를 이뤘던 지난주 천주교계 간담회와는 내용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국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전면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 6명을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조치했고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던 민주당 지도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문이 쇠사슬로 굳게 잠겼습니다. 취재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또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벌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가까운 곳에 앉았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 국회의원 6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능동감시자로 판정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는 해제됐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모임 등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에 함께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도 자가격리 뒤 검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결산 심사가 잡혀있던 9개 상임위원회도 멈춰섰고 야당들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 일정은 완전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민주당 의원이 추가 확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N차 감염 등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데다가 민주당 소속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자가격리 상태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복숭아는 영양 성분이 풍부해 과일인데도 보양식품으로 꼽힙니다.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과 피로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헬스라인닷컴에 따르면 복숭아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스파르트산 때문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간 해독 및 항체 생선 촉진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복숭아는 아스파르트산을 284에서 365mg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오렌지, 포도보다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무기영양소가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땀을 흘렸을 때 빠져나가는 칼륨이 풍부해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당분, 유기산도 많아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복숭아는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복숭아의 영양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 피로해소,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 등의 도움을 받으려면 껍질을 먹어야 합니다. 과일용 세척제 등으로 잘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숭아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12일간 생쥐에게 복숭아를 먹게 하고 관찰한 결과 복숭아 속의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생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전격 채택했음에도 기술기업 주가가 후퇴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0.35포인트, 0.57%가 상승한 28,492.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2포인트, 0.17% 오른 3,484.55에 거래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72포인트, 0.34%가 하락한 11,625.3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략 변경과 주요 경제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연준이 물가 목표 전략을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 틱톡 인수전에 가세했다는 소식으로 월마트 주가가 4.5%가량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1.74% 올랐고 산업주는 0.33% 상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문금은 온스당 1% 떨어진 1932.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은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주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2%의 물가 상승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일정 기간에는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번 통화정책 전략은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미 예상됐던 조치인 만큼 당장의 금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중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거래에 나서면서 금값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8% 떨어진 43.0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3% 내린 45.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멕시코만 일대에 상륙한 허리케인 로라의 여파로 문을 닫은 원유 생산 시설이 빠르게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은 오히려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고 그동안 높게 유지됐던 습도도 조금 떨어지면서 후덥지근한 무더위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지역 비가 그치고 하늘만 다소 흐린 상태입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7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예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